아, 저희 틀고서 잰 거 맞아요. 틀고서 잰 거 맞고.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익스피리언스 350 2426 제품을 설치해 볼 건데요.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좀 알아볼게요. 일단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AIM의 모든 외부 여과기들, 아쿠아 컴팩트를 제외한 모든 외부 여과기들의 모터들은 물을 빨아들이는 용도보다는 물을 이렇게 밀어내주는데 이용이 돼요. 뭐 아쿠아 컴팩트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물을 빨아들인다기보다는 물속에 이미 잠겨 있으면서, 임펠러 부분이 물속에 이미 잠겨 있으면서 그 여과통 안으로 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외부 여과기의 임펠러가 하는 역할은 물을 빨아들인다기보다는 밀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아 컴팩트는 최저 수위 라인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사이펀의 원리로 입수가 되고, 그리고 헤드의 모터를 이용해서 여과기의 물을 출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외부 여과기에 Hmax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모터가 뿜어 올렸을 때, 물을 출수를 시켰을 때 가능한 출수의 높이를 Hma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26 제품 같은 경우에는 Hmax가 2m이기 때문에 최대 높이는 2m 이내에서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수조의 수면까지 높이 차이가 바닥에서 2m 이내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최소한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AIM 피셜로는 헤드의 머리 부분이 수면보다 낮은 위치가 되기만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상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AS를 한다든지 그런 경험상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그 양정을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구동을 했을 때 이상 없이 구동이 되지만, 그래도 구동을 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뭐 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든 증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딱히 이렇게 증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양정은 최대한 많이 주시는 걸로, 최소한 수조 바닥이 헤드의 윗면보다는 좀 높은 데 위치에 두시고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별 이상 없이,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회전의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항상 별 생각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쓰시려고 외부 여과기 쓰시는 거니까 문제 없이 사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피셜은 그렇고, 제가 권장하는 거는 수면의 수조의 바닥보다 헤드의 머리를 아래쪽에다 위치해 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동을 하실 때 보통 물을 미리, 아직도 여과통에다가 미리 채워놓고 구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도 해요. 뭐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돌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가능성을 조금 줄여보려면 마중물을 잡아서 정석대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AIM에서도 마중물을 잡아서 구동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설치하고서 구동했을 때 뭐 공회전이라든지 뭐 이런 속썩이는 문제들이 안 생기니까요. 항상 그 마중물을 잡아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마중물을 잡을 때도 양정이 충분해야지 마중물이 잘 잡혀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채워서 구동을 하셨을 때 전원을 켜면 모터만 돌고, 임펠러 챔버가 물을 가득 채워도 물을 여과통까지만 채우실 수 있지 여과통 위로는 못 채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임펠러는 헤드를 올려면 임펠러는 이 헤드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이 안쪽까지 채워져야지 물을 뱉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챔버 안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마중물을 잡으면 그 수조의 물높이까지 물이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여과지를 채우고 구동을 해볼 거고요.
미리 사전에 여과제를 세척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여과제를 채울 거냐면 매크 1.5리터에 매크 위에다가 파란색 여과 스펀지를 이게 한 0.5mm 0.5리터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부피가 차지하는 게 파란색 여과 스펀지를 넣고 이 위에다가 섭스프로 2리터를 채웠어요. 세척해서 채웠고요. 이대로 설치를 할 거예요. 여과제 컨테이너는 아무 방향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따로 정해진 방향은 없고요. 방향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대신에 요 구멍하고 구멍 위치는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쪽에 여과 솜을 끼우시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위쪽으로 여과 솜을 끼우시는 거예요. 이 여과 솜의 중요성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아실 거겠지만 그 임펠러 챔버의 손상을 막고 섬유질의 슬러지들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티스망으로 닫아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헤드 바닥 쪽에 튀어나오는 탈착이 되는 흡수 플러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여과 통에 이 구멍에 맞추어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되세요. 이 클립을 이렇게 잠가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과기의 기본적인 설치를 위한 세팅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입출수 호스에다가 출수 파이프, 입수 파이프를 미리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저는 클립까지 썼는데 이 클립은 굳이 구동하는데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세요. 끼워 주시고 요 손잡이 부분을 젖혀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마중물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 입출수 탭은 오프인 상태로 잠가 놓을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 잡을 때 하나씩 온으로 바꿔서 마중물을 잡을 거거든요. 이제 수조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수조에 설치를 끝냈어요. 아직 구동은 안 했고요. 물도 미리 채워놓지 않았어요. 지금 입수 부분은 항상 그 바닥에서 한 1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입수 포인트가 위치하도록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바닥재를 깔아가지고 높이가 올라왔을 때는 좀 길잖아요. 이럴 때는 입수 호스를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요 꺾어지는 부분 아랫부분, 요 수조에 걸쳐지는 부분하고 요 수면하고 높이 차이는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AIM 피셜로는 10cm 이내를 유지시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이 쓰시려면 최소한 5cm 이내는 주셔야지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입니다. 피셜이 아닌 것들은 제가 AS나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 권장 사항이고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바로 켜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코드는 꽂아 놓고 마중물을 잡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중물을 잡을 건데 그 출수구 쪽 밸브를 먼저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수 쪽 밸브를 열 거예요.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넘어올 뻔 했거든요. 방금 여기까지 물이 차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 어느 분이 왜 테트라 거 AIM 거 안 쓰냐 그러셨는데 그 저희도 이제 곧 들어올 수도 있어서 들어오면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입으로 한번 빨아서
물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계속 빨고 계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서 기포방울이 레인바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입수 파이프에, 아이고 벌써 다 들어가 버렸네. 여기 에어 트랩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서, 아마 계속 공기가 들어가면은 구동을 시켜도 공기가 들어갈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거의 여기 수면 높이까지 물이 찬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됐을 때 구동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입수로 들어가는 공기방울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지금 에어 트랩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 이게 길처럼 이렇게 쭉 나서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파이프를 호스랑 밀착을 시켜가지고 손으로 눌러서 없애실 수 있고요. 지금 출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왜 레인바는 고정 안 시켰냐면은 좀 이따가 그거 파워 디퓨저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고정 안 했거든요. 출수는 이렇게 지금 모터가 27W이기 때문에 좀 세요, 출력이. 출수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조용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처음 구동하고서도 한 완전히 정숙해지기까지는 한 길게 잡았을 때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기 아직 에어 덜 빠진 상태거든요. 흔들어서 에어 빼주는 작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과제가 새 여과제고 그래서 안에 차 있는 에어 트랩이 꽤 많아요. 흔들어서 뭐 이거를 완벽하게 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흔들어서 빼주고, 소음 한번 봐볼게요, 소리를. 이게 아직 에어 트랩이 한참 남아있는 상태긴 해요. 제가 흔들어서 좀 많이 뺄 수 있는 만큼 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흔들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적당히 한 번에 우르르 나오는 양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막 설치해서 돌리기 시작한 제품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2217하고 비교했을 때 2217은 이거보다 조금 더 소음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막 설치했을 때 데시벨이 36에서 37데시벨, 저희가 어플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36에서 7데시벨 정도가 막 설치했을 때 나는 소리 정도가 돼요. 35, 36데시벨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클래식 제품, 저희 틀고서 잰 거 맞아요. 틀고서 잰 거 맞고, 그 클래식 제품 저희가 소음 측정할 때 그 55데시벨 이하를 정상적인 구동음이라고 간주를 하는데, 지금 익스피리언스 제품 같은 경우에 35에서 36데시벨, 조금만 그 에어 기포기에서 또 35데시벨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기포기랑 비교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35, 36데시벨은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하는 거고요. 실제로 체감하시면은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27W 모터 출력 27W 제품인데 이 정도 출력이면 상당히 조용한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극적으로 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35, 36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 길게 잡았을 때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조용해서, 아마 이렇게 출수구가 아예 물에 잠겨 있는 상태라면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신경 쓰고 들으셔야지 아마 소리가 들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어서만 있어도 지금 구동음 잘 안 들리는 상태거든요. 신경 쓰고서 들으면 들리긴 들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뭐 굉장히 조용한 제품이라는 거. 여기서 이 제품에 맞는 파워 디퓨저를 달아서 써볼게요. 이 파워 디퓨저는 400-4651이에요. 16에 22, 12, 16mm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HMAX가 1.4m 이상인 제품에 사용하는 건데, 400-5651이 파워 디퓨저 400-5651이 HMAX 2m 이상이어서 그걸 써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출수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4651 설치를 권장을 해드려요. 16에 22mm이기 때문에 16에 22mm 노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조립하는 방법 어렵진 않지만 궁금하시면 저희 따로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끝에 출수구 끝에다가 파워 디퓨저를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요거는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구동을 보이시나요? 기포가 나오는 거? 이 상태에서 기포량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 400-4651이었고요. 5651도 사용 가능하시지만 4651을 좀 더 권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봤고요. 2217이라고 모터 출력이 거의 비슷해서 2217 대응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가 통 크기를 봤을 때도 통 자체는 9리터지만 여가조는 4. 그래도 일단 2217 대응하기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익스피리언스를 항상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펌프가 없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탭 같은 경우에도 탈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애먹으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탈착이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그냥 전원 끄고 오프 하셔서 밸브 들어 올려서 빼시면 돼요. 탈착이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이거 손잡이조차도 부러지거나 그럴 경우에 AS를 쉽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초보라든지 아니면 초보자분들 아니어도 좀 신경 덜 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제가 가장 최애하는 익스피리언스를 알아봤고요. 요거를 이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217 서브 필터랑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동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동하시면서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임펠러 같은 거, 요런 부분 높이 조정이 잘 안 돼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에어트레이 발생할 경우에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수가 되고 있어도 좀 입수에 저항이 좀 있거나 그럴 때는 미세하게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사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 그 문의를 하실 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이 전체적인 전경 사진 하나하고 입수 쪽에 설치되어 있는 입수 부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고 본사에 전화를 주시면 되시고요. 따로 누수가 일어날 만한 포인트는 요 익스피리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헤드하고 여가통 사이에서 물이 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실링링 바닥에, 헤드 바닥면에 있는 실링링에서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그리고 드물게 가동을 했을 때는 물이 안 새는데 기울였을 때 요 전선이 나오는 부분 같은 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이 안쪽에 탭에 있는 고무 실링이 경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탭만 교환을 해주시면 되세요. 물론 저 본사 통해서 통화를 먼저 하시고 그렇게 확인을 받고서 하셔도 되고, 이 탭만 교환을 하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요거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전원을 안 꽂았는데도 물이 새는지, 전원 꽂고 가동했을 때 물이 새는지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하기 굉장히 쉬운 제품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227 서브피터 연결해서 구동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AI입니다.